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동 멀티샵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제가 소개해드렸던 BR3사에서 나온 ADO 전기자전거. 이 제품을 구입하시고 약 이틀 정도 주행을 해보신 고객님이 마침 저희 매장을 방문을 하셔서 이틀 동안 약 100km 정도의 주행을 하셨는데 후기를 말씀해 주시기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틀 정도 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100km나 주행을 하십니까?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딩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나 이런 거 풍경 구경하다 보니까 그냥 100km는 금방 찍더라고요. 작년에 다른 제품 전기자전거를 구입을 하셨는데 3일 만에 300km를 타셨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틀 만에 100km면 굉장히 아껴 타신 거네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아껴 탔다기보다는 스로틀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을 빼면은 뭐 그 정도 나오지 않나. 뭐 타는 양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틀 동안 100km를 주행한 후기, 뭐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장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뭐 첫 번째로는 얘가 350와트로 이제 모터가 나왔는데 뭐 제가 타보니까 일단 얘가 350이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일단은 모터 출력 자체가 좀 잘 쳐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일반 자전거 타는 느낌이 들어서 뭐랄까 조금 전기 자전거랑은 다른 자전거를 타는 느낌, 그냥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다. 이 정도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창 타고 가다 보면은 조용히 도와주는 느낌. 제가 페달을 밟고 가는 건 맞는데 얘가 그 힘을 조금 보태준다. 그래가지고 조금 장기적으로 좀 탈 수 있고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들도 이 제품 같은 게 좀 오래 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세 번째로는 1단 주행을 제가 놓고 타거든요. 네. 오르막만 아니면은 얘가 평지는 1단 주행으로 충분히 다 커버를 쳐줘요. 오히려 제가 이제 부족할 때? 부족할 때 2단, 3단 넣는 거지. 뭐 대체로는 기어를 조절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어 조작이라는 게 파스 단계 조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어 변속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어 변속기 말고 파스 단계를 말한 거고요. 기어 변속기는 때에 따라 맞추면 되는데 얘는 이제 오르막길 탈 때만 2단, 3단 놓고 뭐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장점이 350W지만 실제 출력은 350W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출력을 해주는 것 같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을 말씀하신 것 같고.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전기 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를 타는 느낌. 그렇다는 거는 이게 그때 구입하실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파스 센서가 스피드 센서가 아닌 토크 센서다 보니까 내가 밟는 만큼, 밟는 정도의 힘으로 모터가 그만큼의 힘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질감 없는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피드 센서 같은 경우는 한 바퀴를 돌리든 두 바퀴를 돌리든 돌리고 나면 모터 출력이 후속타로서 오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페달링을 하지 않으면 얘는 이질감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가면 한 바퀴를 굴리면 좀 있다가 훅 밀어주고 한 바퀴를 굴리면 훅 있다가 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질감 때문에 여자분들은 특히나 그걸 겁나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 앞에서 매장 앞에서 시승을 하는 경우에 직선으로만 시승을 시키지 코너 꺾이는 구간에서는 시승을 안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토크 센서 덕분에 이질감 없는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단점은 그쵸. 뭐 어떻죠? 일단 단점이라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일단은 149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가격대보다 더 싸고 좋은 게 많은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문자들에게는 조금 부담되지 않은 가격대인가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얘가 스로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평소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급경사 올라갈 때 심한 오르막 올라갈 땐 3단을 놓고 페달을 밟아도 어느 정도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짧은 구간이면 몰라도 좀 긴 구간을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중간에 쉬어줘야 되는데 얘는 스로틀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페달링을 멈추는 순간 스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톱하고 다시 페달을 밟고 올라가면은 배 이상의 힘이 또 들어가야 되고 네. 쉬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 가끔 연출돼요. 산악지대 같은 데 올라가면. 그래가지고 뭐 물론 산악지대를 타진 않겠죠. 사람들이 산악지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 쪽에 집이 있어서 올라갈 때 조금 그런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스로틀이 있었으면 좀 더 편하게 올라갈 텐데 이런 생각. 이 제품은 글쎄요. 고객님은 집이 오르막이 있는 곳에 집이 있어서 경사지고 높은 언덕을 주행을 해야 되지만 이 제품은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평지 위주의 주행이 많으신 분 또는 언덕은 한 번씩 좀 길지 않은 언덕을 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힘이 약해서 못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네. 3단으로 놓고 치면은 못 올라가지는 않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급경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고 보통 저도 자도만 타기 때문에 집 갈 때 빼고는 뭐 산악지대를 탈 때 빼고는 뭐 웬만한 오르막도 크게 무섭지가 않아요. 얘가 다 도와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마치 오르막도 평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급한 경사는 이제 아주 심한 경사는 해당은 안 되지만 조금 힘을 써야죠. 이 제품을 처음에 구입하셨을 때 제품가가 149만 원. 거기에서 이런 아무래도 고객님 방금 말씀하셨던 처음으로 첫 번째 단점으로서 말씀하신 금액에 대한 부담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죠. 아, 그렇죠. 네, 보조 배터리 여기 있는 보조 배터리가 지금 하나가 달려 있고요. 이 제품, 이 보조 배터리의 용량은 5.6A. 그래서 총 주행 거리가 스펙상으로는 100km 이상의 스펙이 나옵니다. 근데 고객님이 언덕을 좀 많이 친다, 언덕 주행을 좀 많이 했다 감안했을 때, 그러면 실주행 거리가 15A, 16A 정도의 배터리 용량으로 몇 킬로 정도의 주행을 하셨나요? 15에서 16A로 했을 때, 제가 딱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지금 해보자면은, 그래도, 못해도 50km 이상은 가고요. 일단 50km는 넉넉하게 그냥 편안하게 타시면 되고요. 80km는 가는 것 같아요. 산악지대를 다 포함했을 때. 80까지는 얘가 커버를 쳐주는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확답드리기 좀 애매하네요. 이 부분은. 이제, 뭐, 50은 거뜬하고 80까지는 잡아준다. 뭐 주행자 사는 이제 페달 밟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저는 80입니다. 일단 저는 80km는 갑니다. 다른 거 모토벨로나 이런 다른 타사 브랜드 제품의 20A 배터리 기준으로 했을 때 파스 3단으로 주행을 했을 때 한 80km 정도를 간다고 했거든요. 20A 기준. 그렇다면 얘가 모터 출력이 350W라서 잡아먹는 전비라고 하죠. 전비가 500W 제품보다 확실히 좋은 것 같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행사까지 하니까 15A, 20A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전비가 괜찮은 편인데다가 그래 따지면 TX8 프로 3 같은 요즘 나오는 자전거들은 500W라고요. 거기다가 48V죠. 그러면 얘는 36V 350W인데 그래 따지면 전비가 2배 정도 전비가 좋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먹는 전력이 작으니까 더 오래 탈 수 있겠죠. 그렇네요. 예. 이게 토크 센서의 전기 자전거가 전비가 좋고 그리고 일반 자전거처럼 탈 수 있다는 장점,
이런 것들 때문에 좋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고객님의 후기와 함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 제품에 좀 더 관심이 가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토크 센서 전기 자전거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헤리티지도 제가 타보기 위해서 시승 제품으로서 놔둔 거거든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스피드 센서형 파스 센서가 아닌 ADO 전기 자전거처럼 토크 센서가 장착된 전기 자전거가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아까 단점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스로틀이 없다는 거. 예. 근데 스로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전기 자전거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일상생활 손해배상 그런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 건데, 그거는 스로틀이 달려있는 전기 자전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스로틀이 없는 파스 전용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으로 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 가입이 필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장점으로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장점이 되네요, 오히려. 그렇죠. 스로틀이 없다는 게. 오히려 스로틀이 필요한 분이라면 스로틀 주행이 가능한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굳이 이게 필요 없는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서 불행한 이런 일에 대한 보상이나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싶네요. 그러면 고객님은 이 자전거 ADO 전기 자전거 이 제품에 굉장히 만족을 하시네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제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샀는데 얘가 큰 부담 없이 주행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냥 일반 자전거였다면 이제 금방금방 포기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조용히 도와줌으로써 얘가 체력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오래 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일반 전기 자전거에 대한 이질감을 싫어하시는 여자분들께 우선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분들이 타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뭐랄까, 전기 자전거랑 일반 자전거가 있다면은 또 다른 모델의 자전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취미를 이제 자전거 타는, 이제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는 취미를 가진 사람도 부담 없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자전거로 이제 도로를 달리시는 분들도 이걸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좀 추천을 해서, 이제 일반 자전거로 가기 전에 얘가 좀 도와주는, 뭐 헬스장으로 치면 트레이너 그런 느낌의 역할을 해주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로드 자전거 뭐 그쪽으로 가기 전에 한번 거쳐가기에는 최고의 제품인 것 같아요. 하긴 그런 로드 자전거나 아니면 조금 금액이 좀 있는 자전거들에 비하면 예, 149만 원 굉장히 껌값입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 만한 가격이죠. 엄청 가벼운 금액대라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부담 없이 추천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오늘 후기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한 100km 타보시고 몇 킬로 빠졌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 나도 이거 한번 타보려고. 나는 그 대신 이거 말고 헤리티지를 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ADO 전기 자전거를 구입하신 고객님과 찐 리뷰. 100km라는 거리가 짧다면 짧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루 만에 100km의 주행을 하셨기 때문에 어째 보면 극악 테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드한 테스트를 충분히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하고 이런 대화를 해보면서 이 자전거에 대한 장점 그리고 단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고객님의 평가나 제 평가도 149만 전기 자전거 그리고 토크 센서 그리고 보조 배터리 행사까지, 그렇다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고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태라서 궁금하시다면 저희 전동멀티샵을 방문하셔서 한번 시승도 해보시고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